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단순하게 검찰만 때려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법부 역시 이 대북 송금 조작의 공범이고 결국 특검 수사를 받아야겠지만 진짜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색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남욱 증인이 그 직후에 또 한 말이 예컨대 성남보다는 민간업자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배임죄로, 성남이 돈을 더 많이 벌으면 제3자 뇌물죄로 어떻게든 검찰은 기소를 했을 것이다. 그건가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않고. 근데 이제 요 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장동 수사 1팀 김태훈 고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 수사팀 하는 게 이게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안 맞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손흥민 축구선수 두 골 넣었어요. 근데 3대2로 졌어요. 그 손흥민한테 왜 두 골 더 못 넣어서 지게 만들었어? 이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뭐 사실은 대장동 건은 아마 당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 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이익을 최대한 환수한 그런 사업 아니니까 사실은 뭐 표창을 줘도 모자랄 그런 사건인데. 근데 그거를 거짓말인 줄 압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시에 2021년 2년에 언론 보도가 너무도 편파적이어서.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1심에서도 인정이 된 것이고. 금액이 더 늘어났던데요? 5,750억인가? 5,700억 늘어났죠. 한 5,700억 정도. 원래 2019년대 아마 그 경기도지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 그때 그 5,503억이 허위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아니다 그거 맞다라고 해서 5,503억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5,700억 원이 넘는 걸로 그러니까 공익 환수 금액이 이 금액은 앞으로도 기록이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훈 그 대장동 수사 1팀 먼저 했던 그 검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대법원 기존의 판례와 배치된다고 한 이유가 근데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실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는 무죄입니다. 그런 무죄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훈 부장은 그 판례를 알고 그 대장동 수사 2팀 강백신 엄희준이 기소한 거 보고 이게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이 판례에도 반하는 걸 갖다가 기소를 했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애둘러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번 대장동 1심에서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검찰이 계산을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해놔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태훈 고검장이죠. 지금 대장 고검장. 이분이 이제 2021년도에 처음에 수사할 때 1기 수사팀의 당시 차장검사로 사실상 이제 수사를 이끌었는데 이분이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거의 이 얘기를 하셨는데 대장동 그분 있잖아요. 2021년도에 동아일보로 이게 시작을 하거든요.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임을 알지 않느냐라는 김만배의 발언이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10월 6일인가 7일인가 보도로 기억이 되는데 2021년입니다. 대선이 이제 본선 후보들이 정해져서 이재명, 윤석열이 이제 본선 후보로 정해져서 막 경쟁을 할 때인데 초반에 이 보도가 나오면서 거의 모든 언론이 대장동 그분 찾기에 나서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은 이재명이다라는 결론을 명시적으로 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저거는 이재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X에 올렸잖아요. 대장동 사건하고 조폭 연루설 때문에 0.73% 차이로 국민의힘에게 대선을 도둑질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태훈 검사장이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초반에 박환택 변호사 증언이 원래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건너뛰어서 이어서 나간 것이 김태훈 고검장 증언이었는데 저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대장동 그분. 완벽한 오보고 그분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고 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야 1호 집은 네 거야. 근데 네 이름으로 안 되니까 외부에서 모르게 해놓을게라고 하는 녹음이 분명히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대형 오보인데 이렇게 되면 그때 이 보도를 다뤄서 막 기자상 받고 이런 매체들이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과나 정정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김태훈 고검장에 얘기하면 당시 그분이라는 단어는 없다. 오보다라고 그때 그 출입하는 기자들의 간사한테 기자단 간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진짜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퍼져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분은 이재명이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내거든요. 정정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정수라는 그때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얘기를 했는데도 근데 명확하게 안 했습니다.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가지고
한국일보는 당시에 그분은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2022년 1월에 또 대형 오보를 하게 돼요. 검찰이 다 알면서 확인을 안 해주니까 답답했습니다. 네네. 그럼 진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허위 명백한 가짜 뉴스고요. 그 소스를 누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근데 그 기사를 보면요, 소스가 없습니다. 누구의 검찰 관계자도 아닌 것 같고 법조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식의 기사가 출처불명의 완전 조작 보도잖아요. 대선판 결과를 바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저희도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신과 어미준이 미리 가서 그 기록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시기를 보면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대장동 그분 오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일 잘하는 이미지는 깨지기 시작했고 그 책임이 이 대통령이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결국 낙지의 경선 불복과 함께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결국 언론도 공범이란 것인데, 그래서 현재 박상용과 정치 검사들의 워딩을 그대로 해명 자료라면서 보도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지면 다음은 자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재미를 보았던 그 교묘한 조작질, 선동질, 짜고 치는 항명소동의 시나리오를 지금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뼈저리게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패착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깨어있는 주권자들의 시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진실을 꿰뚫어보는 주권자들에게는 그 철진한 신뢰나는 선동이 단 1mm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갈수록 더 미친듯이 펜대를 휘두르며 날뛰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론개혁이라는 명칭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입법부의 합당한 권력으로 그냥 조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암세포는 타이르고 달래서 개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메스를 들어 완벽하게 도려내야 할 사면의 대상입니다. 기득권 언론이라는 저 거대한 괴물을 향해 이제는 주권자가 위임한 합법적인 행정 권력과 170석이 넘는 입법부의 권한을 가장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휘둘러야 할 때입니다. 가짜뉴스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자들의 회사를 파산시켜 버릴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본이고, 그들이 누려온 모든 부당한 포털 특권과 시장의 지배력을 물리적으로 박살내는 제도적 응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근간을 망친 가장 큰 원흉은 총칼을 든 무례한들이 아니라 그 총구에 합법의 껍데기를 씌워주려 했던 펜을 든 악마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